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역전의 용사들인데요. 이분들 면면을 보시면 너무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어쩜 이렇게 선남 선녀인지 참내원 참내원. 네, 우리 역전의 용사들 정말 훌륭하신 용사님들 제가 소개를 예쁘게 해드릴게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경기 화성정이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지은 민주당 마포구 갑 지역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님. 네. 네, 이게 정치인들 먼저 해드리고. 되게 좋네요.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님. 네, 우리 어저께 4만 분 정도가 사실은 동접해 오셨는데 오늘 어떻게 하실 건지 빨리 잘 좀 결정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통이 사실은 좀 안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 지금 좀 기분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오다가 평소엔 한 3, 40분 걸리는 거리를 1시간 넘게 지금 걸렸는데 알고 봤더니 강변북로는 진짜 완전히 꽉 막혔고요. 월드컵 대교에서 이렇게 가는 길에 무슨 차가 전복 사고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으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막혀가지고요.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네. 다들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괜찮으시죠? 저는 뭐 의원님은? 국회에서 오는 길은 막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초반에 조금 퇴근길은 좀 밀렸는데 그 이후에는 강서구 들어오면 괜찮았어요. 그래요? 네. 또 사람 봐가면서 길이 막히나 보네. 사람 봐가면서 길이 막혀. 기분 안 좋네 갑자기.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본격 주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파출소 운영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파출소 여러 가지로 조금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단 의원님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네. 지금 그래서 내일이나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을 좀 더 모시고 좀 더 광범위한 단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내일 회의가 될 거고 추가적으로 변호사님들을 좀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 12.3 계엄 이후에 가짜뉴스가 폭발했기 때문에 네. 123분의 변호사님들을 모셔놓고 기본적으로 그 법률 검토할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이걸 한번 논의 한번 해보자. 이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123분이요? 예. 상당히 의미가 있네. 저는 예. 이게 항상 이렇게 정치라는 게 작은 불씨에서 들뿌리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이거 예감이 조짐이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용기 의원께서 하고 계신데 네. 관심이 엄청나게 크고 제 주변에서도 다 가짜뉴스 막 제보하느라고 난리예요. 네. 그런데 결국 이게 이 정권이 수립되고 운영되는 메커니즘이 가짜뉴스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 컨트롤 타워가 이 정권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 투쟁을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정권에 대한 청산과 그리고 향후의 언론 개혁까지도 우리 전용기 의원께서 본의 아니게 큰 일을 수행하게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파출소의 소장님들은 따로 계십니다. 그게 이제 양문석 의원님하고 김동화 의원님이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소통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언론 담당이 김현 의원님이시고 저는 이제 소통 담당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 산하에 파출소를 만들어 가지고 김동아 양문석 의원님들이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투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모셔놓고 우리 역전의 용사들에서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깝게도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네. 국회 소통관에서 저번에 이제 기자회견 열고 민주파출소? 우리나라의 민주동, 민주읍 이런 게 어디냐? 왜 파출소라는 이름 막 함부로 써도 되냐? 그 말도 안 되는 게 진짜 그랬다니까. 그래서 공무서 사칭죄로 네. 고발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 그랬어요. 고발했어요, 또. 네, 그렇죠. 심지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3년도에 지금 민생 119라고 치면 국민의힘 바로 나옵니다. 본인들은 119 써도 자기는 되고 119 써도 되고. 네. 내로남불이죠 이거. 근데 경찰 출신이시니까 네. 파출소가 맞아, 경찰 출신이네. 더 우리 사회에 가깝게 네. 정의롭게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 아니에요? 오히려 경찰에서 상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파출소 안 쓰잖아요? 파출소, 지구대 아닙니까? 지구대 둘 다 쓰고 둘다 있습니다. 써요? 그런데 사실 이게 너무 웃긴 게 이게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무슨 참네요. 국민의 112라든지 119라든지 아니면 무슨 어디 보안관 이런 말 쓰는 거 아닙니까? 어디 민중의 대통령. 지팡이 이런데 그 사람이 지팡이겠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뽀로로도 원래 뽀로로도. 초통령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뽀로로가 무슨 진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또 진지하게 고발을 하는 것도 너무 그러니까요. 웃기죠. 그러니까
오늘 고발을 또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맞아요. 보고 그랬다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본인들 민생 119는 뭐 셀프 고발이 요새 국민의힘의 유행인 것 같던데 본인들 셀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생 119 그것도 똑같이 위반한 걸로 보이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주진우 의원한테도 고발당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고발을 지난주에 이 주말에 했던 것이 오늘 고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만 고발할 줄 아는가 본데 네. 저희도 뭐 여러 가지 해보세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민주당 사람들은 막 욕해도 된대요. 왜냐면 해도 별로 고발도 안 하고 고소도 안 한다고. 아니 그런 근데 게 있어요. 실제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다방면이기는 한데 이렇게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하신다 한다면 저는 굉장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께서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봐 주시는 게 괜찮냐? 그쵸, 그쵸. 어저께 지역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다들 침묵을 지키시더라고요. 제가 공격받는다고 힘들다고. 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더 분노에 차서 더 투쟁에 뭐 전투력 이런 상승. 열정이 전투력 끌어오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힘을 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실제로 민주당 당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민주파출소 덕분에 굉장히 위안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그런 걸 가짜뉴스를 보면서 열받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파출소에 신고하시면 된다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위로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법사위에서 하는 발언들 보면 검사였나 싶을 만큼 법리 검토를 잘 안 해요. 맞아요. 그리고 박은정 의원의 경우에는 공소장 첨삭 선생님으로 주진우의 선생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빨간 펜 선생님. 예, 봤던 면면들이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아니 된다 사실 제가 생각합니다. 공격받는 것들이 왜 황당하냐면 뭐 네. 고발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법적 책임이 있으면 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멋있다! 제가 했던 내용들을 왜곡해서 뭐 카톡을 검열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니까 황당한 거예요. 뭐 제가 잘못했으면은 뭐 이렇게 좀 주눅이 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카톡을 검열했다라고 하니 검열을 제가 어떤 권한과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건지 그렇죠. 요즘 시대에 어떻게 검열을 상상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상상이 가능하죠. 그렇죠. 아. 실제로 검열하고 해봤으니까. 네. 압수하고 불법으로 다 그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엄을 했을 때에는 네. 검열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계엄도 이미 끝났고 그런데 카톡을 검열한다? 뭐 누구를 사찰한다? 어디서 나오는 상상인지 답답합니다. 실제 하신 거는 그런 거 제보를 통해서 법률검토 검토하시겠다고 한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허위 사실로 고발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무고가 성립이 되겠네요. 명예훼손까지. 그래서 정말로 명예훼손이다. 저는 지금 명예훼손 많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근거 없는 마타도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 말과 다르게 본인들의 생각으로 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왜 현수막도 붙이고 있다고 하니까 네. 아, 아마 그래요? 네, 뭐 당 차원이든 제 차원이든 저도 가만히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플래카드에 민주당이 당신의 카톡도 보겠답니다. 그냥 이렇게 달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무섭네. 막장이네요. 네, 진짜로. 진짜 황당하죠. 좀 세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전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왜 저렇게 본인들이 역정을 내느냐 보면 사실 실제로 뭐 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밖에 그렇죠, 안 그렇죠. 들어요. 본인들이 갑자기 뭐 백골단 이런 거 나오고 지금 뭐 대통령 체포당하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 하나 옳다코나 걸려갔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건들이라 가지고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본인들 그래요. 든든하다. 정말 네.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여기 찬물을 끼얹는 이준석 의원의 발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우리나라에 민주동이나 민주읍이 있는 게 아닌데 이런 파출소가 있다.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면서 이런 가짜 파출소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른바 제보를 받고 있다. 거기 들어가 보면 경찰 마크를 흉내내고 교도소 유치장 호신술 상황판 같은 메뉴판이 있어서 마치 치안기관 같은 느낌이다.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정신나간 대통령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 홍보하는 것도 심각하다. 민주당 가짜 파출소가 형법 118조의 공무원 사칭죄 해당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무고죄 성립이 가능해 보인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절대 아니다.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준석 의원은 왜 근데 이렇게까지 오버해서 하시는지 신기가 요즘 개혁신당 내부가 안 좋다 보니까 집안 시끄러우니까 이러신 화를 것 밖으로 내는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막 뭘 던지고 싸우고 막 그랬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전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아, 그쪽은 모르세요? 안 봤습니다.
아는 분, 아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당원 당규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만든 분이 그쪽 수석 대변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제 이준석 의원하고 같은 처음 동지더라고요. 시작한 당을 이제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는 선출직 당 대표인데 그렇죠. 내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꼬투리 잡겠다는데 그게 이제 안쪽에서 꼬투리를 잡으려다가 막상 잘 잡히지 않으니까 바깥쪽으로 눈을 돌린 거 아닌가. 그래서 물건 던질 것까지 못 받고 그 직전까지 갔다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네. 던지지는 않았군요. 그건 못 봤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인사가 막 바뀌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오늘 뭐 선임 대변인, 수석 대변인 네. 이런 분들도 새롭게 바뀌었어요? 선임한 것 같고. 아, 대단한데. 네. 아유, 하여튼간에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당대표자 쫓겨날 때 그렇게 안타까워하더니 그 현장이 좀 재현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어쨌든 이제 그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공수처 조사 마쳤고요.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좀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와, 저 사진이 어떻게 찍혔을까요? 대단한데? 잘 찍었네요. 저걸 정말. 딱 찍으려면 정면에서. 앞에서 딱 네. 보고 있어야지 찍히는 거 아닌가요? 요게 그 문제의 사진인데요. 네. 이게 헌법, 뭐 현행법을 죄다 무시하면서 네. 가장 기본적인 원근법까지 무시했다. 아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예, 뒤에 있는데 앞 사람보다 더 크게 나왔잖아요 지금. 아, 근데 아까 그 손가락은 잠깐만 좀 아까 그 사진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저거 뭐예요? 저게 손가락이에요? 아니 손가락이죠? 손가락인 것 같네요. 윤석열 네. 씨가 그러니까 사진 찍지 마 이러면서 지금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너 찍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지만 이 각도로 봤을 때는 앞차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 네. 그죠? 아, 그럼 앞에 가는 차에 앉았던 뒷좌석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막 찍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뭐 멀리 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손가락이 위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게 무슨 뭐 어디로 가자 뭐 그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야. 어디로 구치소 가는 길을 가냐면? 잘 모를 예. 테니까. 근데 아마 이제 기자들 가르치는 것 같은데 네, 기자들은 지금 뒤집기만 할것 기자들이 같은데? 이제 어디로 나올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풀 카메라단을 조직해가지고 찍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좀 수북히 이렇게 진을 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거 뭐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한 심기를 아마도 표현하는 것 아니면 같습니다. 뭐 식당 간판 같은 거야. 들어가기 전에 저기 잠깐 아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잠깐 들렀다 가자. 돼지고기 수육이다 뭐 이런 그렇죠. 거. 너무 속상해하는 지금 표정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서도 좀 담담해 보이긴 합니다. 좀 여기 이런저런 각도로 많이 찍혔군요 사진이. 아 근데 어쨌든 윤석열 씨는 공수처에서 질문한 것들 다 진술 거부했고 영상 녹화도 다 거부했고 어제 한 저녁 때까지 그냥 있다가 결국 이제 돌아갔지 않습니까 서울구치소로? 네. 근데 언론에는 이제 묵비권 행사하고 네. 뭐 기본적인 자기 인적 사항조차도 확인 안 해줬다라고 나오는데 중앙일보에 보면은 질문과 무관하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했다 이렇게 아, 나와 그래요? 있거든요. 그리고 오. 석동현 변호사도 오늘 기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공수처에 확인해 보니까 일장 훈시를 오랫동안 들었대요. 검사한테 조사하는 검사한테. 네네. 그러니까 그 질문과 준비되어 있는 질문과 무관하게 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입마 전마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원래 스타일이 네. 그 1시간 회의하면 58분 본인이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59분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기 어렵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을 해보는데 그렇죠. 저는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영장 청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그렇죠. 뭐 변호사님 네.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방어권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법원에서.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방어권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다 얘기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란에 가담했던 주요 임무 종사했던 분들이 다 구속돼 있고 그렇죠. 그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국회에 쳐들어갔고 누구를 체포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담화에 나와서 자기 입으로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설사 아무 말을 안 했다 하시더라도 충분히 그들의 입장과 대조해봤을 때 그렇죠. 크게 뭐
방어권을 벗어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피해자한테 유리할 때가 있고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할 때는 언제냐면 진술이 아주 중요할 때, 나의 진술 한마디가 전체적인 그 사건 자체를 좌지우지할 때는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기소도 못하고 수사기관이 정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본인이 한마디 하지 않더라도 정말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한테 더 불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판사는 이미 유죄의 심증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피고인이 아무 얘기도 안 한다, 피의자가 아무 얘기도 안 한다. 그렇게 되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나중에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불리한데 그냥 입을 꾹 닫고 있었던 거죠. 제 생각에는 묵비권 얘기가 나온 게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거든요. 대리인단에서.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질문이 200페이지에 달한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들렸어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말을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해야지 말아야 되는지가 이분이 지금 그걸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변호인들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구별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말하지 않았으면 하는 변호인단의 어떤 소망 같은 묵비권은 그들의 소망인 것 같고.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게 말실수할까 봐 그랬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김용현 같은 경우는 구속 수감된 채로 입장이 전혀 상반되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부터 계엄권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구속된 분들이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네. 진술하는 부분이 완전 다 부딪히게 될 경우 더 확신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시켰지만 말은 해버린 거죠. 그럴 수도 있. 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변호인들이 오늘은 아예 가지 마라. 그래서 그렇죠. 무슨 가지 못하게 한 거다. 그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는데 안 불출석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그때는 석동현 변호사 말이 너무 웃겼어요. 그렇다고 잠자는 건 아니다. 깨어는 있다. 그렇다고 자겠다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엑스맨이네요, 그러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거의 원래 워딩은 네. 권리 위에 잠자지 않겠다. 근데 이제 법원 중에서 권리 위에 잠자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기자가 약간 매기려고 일부러 그렇다고 잠자는 건 아니다. 그것만 딱 해서 맞아요. 올렸더라고요. 네. 그게 그 기자가 정말 매기려고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대응은 잘하셨는데 그렇게 기사가 예. 나와버렸네요. 또 너무 또 진지하게 해석을 잘하시죠. 의원들은 좀 품격이 네. 다르네 나랑. 아니면 그 서울구치소의 식단이 지금 아마 인터넷에 공개가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출석하기로 약속했던 그 시각의 식단이 맛있는 게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웬일이 제가 진짜로? 보니까 황태 해장국, 뭐 해장국. 북어국 처음에는 시리얼 먹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 요일별로 분석을 해보면 네. 이제 해장국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짜장입니다. 오늘이 짜장, 사실은 짜장, 윤짜장, 저녁에 윤짜장. 닭볶음탕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점심 네. 때 짜장 소스인데 그래서 하필이면 포기를 못하고 그렇죠. 저기 저 법원에 가면은 죄송합니다. 짜장면에다가 닭볶음탕까지 건너 떼야 되는. 그런 뭔 결심을 소리세요, 진짜 해야 되는 이분들이. 예 그래서 저것 때문에 아마 포기가 좀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금토 메뉴를 한번 보면 네. 윤석열이 이쪽을 구치소를 떠나서 외부로 이제 수사나 진술을 하러 나갈 수 있나 없나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맛있는 메뉴가 있을 경우 메뉴 좀 더 크게 보여줘 보세요. 우리 한번 좀 짚어보자. 금요일 힘듭니다. 일단 금요일에 힘들어요? 해장국. 목요일에 저녁이 점심부터 볼게요. 짜장 소스, 중화면, 단무지, 배추김치. 근데 저건 저게 간짜장이네요. 간짜장 메뉴예요. 소스랑 면이 따로 나와요. 메뉴가 너무 좋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교정 당국에서 예. 저거 1달러 1,700원 이하의 원가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자꾸 없애? 내가 좀 읽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PD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된장찌개 저녁 메뉴가 되게 좋네. 된장찌개, 닭볶음탕, 샐러드. 그다음에 내일 거는 황태국, 깻잎지 양념무침. 그다음에 점심에 해장국, 감자밥. 그러네. 오늘 저녁에 닭볶음탕을 먹기 근데 포기할 수 위해서 없죠. 안 갔네요. 아니 근데 체포적부심 안 갔네요. 황태국도 해장국인데 또 해장국을 또 나와? 왜 저렇게 음식을 짰지?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술을 못 먹고 해장국만 먹으려면 굉장히 속이 쓰릴 힘들죠. 겁니다. 힘들죠. 네. 그렇군요. 자, 미역국.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치워주셔야 됩니다. 다 봤어요. 네, 어쨌든 뭐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비아냥거리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체포적부심 사실은 원래 변호인단에서는 청구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갑자기 청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서부지방법원이 원래 영장을 발부한 곳이니까 거기다 하겠지 그랬는데 중앙지방법원에다가 했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셔요? 그 뭐 계산이 정확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서부에서 좌파 그 판사가 판사가 판사들이 있으니까 영장을 발부했을 해줬다 것이다. 이거거든. 네. 그래서 중앙에서 하면은 제대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입증해 보이고 싶은 것인데 네. 결국 저기서도 이제 체포 적부심 기각이 되면 아주 중대한 그 전략 자체가 이 지금 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인 수사 주체가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불법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네. 무너지기 시작하는 왜 저거를 청구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변호사님도 사실 체포 체포적부심 청구한 적부심- 이유는 너무 뻔해요. 네네.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요, 체포적부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가 돼요. 체포영장의 이 정지가 돼요. 그러면 48시간 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2시부터 했으니까 지금 몇 시간 걸린 거? 한 5시간 정도 걸린 거잖아요. 네. 그럼 5시간이 중단이 되고 또 저녁 때 결과 나올 때까지 중단이 되면 그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 사람은 여기 공수처에서 오라고 해도 가지 않아도 되고 자기 맘대로 있어도 되는 거예요. 구치소에서요. 네, 네, 네. 그럼 식단이에요. 저러면 아마 그러니까 예.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경호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확인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어디 계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호차는 더 불편하죠. 다리 쪼그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어떤 것을 먼저 봐야 될지 진짜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계속 주장을 했었던 게 서부지법은 관할이 없는데도 서부지법에다 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다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걸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중앙지법에다가 하면 혹시 이게 기각이 아니라 인용이 돼가지고 자기가 석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설령 중앙지법에서 이 체포적부심을 기각을 하더라도 그때 또 말을 바꿔서 이 중앙지법마저도 야당의 그렇지. 뭐 아니면 그럴 뭐 수 이게 있겠네.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영장 발부한 곳에다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은 그렇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피체포자가 있는 곳 그곳을 중심으로 한 관할지에다가 그 체포영장을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의왕구치소가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관할이니까 네, 네. 그래서 자기네 거기다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중앙을 서부보다 믿는다. 서부는 좌빨 판사들이 너무 맞아요. 많다. 그게 이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참에 좀 기각돼가지고 그 논란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모르죠, 뭐 중앙법원 판사님들. 중앙지검에 뭐 믿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중앙을 자꾸 지목을 하면 해주려고 했다가도 안 되는 그 부담 때문에 안 되는 근데 상황이 저는 오지 않을까 사실 싶어요. 저 변호사들이 자기들 정치, 자기들도 다 그 가짜뉴스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윤석열의 변론에 도움이 안 되는 사실 거꾸로 가는 변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저도 네.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네. 사실 체포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95년에 만들어져가지고 거의 사문화됐던 규정이잖아요. 그걸 또 다시 되살려놨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뭐 사실관계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정도를 형식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미 다 투명하게 체포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네. 그걸로 시간을 끈다? 그래서 지금 체포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체포 기한을 지금 더 늘려놓고 네.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공수처 입장에서는 더 구속영장 작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렇죠. 시간도 벌고 네, 있는 네, 것이고 정말 친구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터리 지금 변론을 하고 있다. 사실 체포적부심에서 석방이 된 예가 거의 없거든요. 그죠. 네네. 예. 그나마 구속적부심에서는 조금 된 예가 있는데 체포적부심은 그런 예가 없는데도 그냥 이것저것 다 그냥 꼬투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법원 판사님들은 자기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판결 내리는 걸 되게 좀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의 판사들도 다 자기랑 동료 내지는 자기보다 더 윗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린 판결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영장이 잘못했다고 자기가 뒤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사실 많이 느껴서 원래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긴 네. 하죠. 저는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이
변호인들이 컨셉이 시간 끌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체포 영장이 떨어지고 나서도 뭐 1차 체포 영장 때도 버텼던 이유, 그리고 2차 그렇죠. 체포 영장도 끝까지 버티려고 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시간 끌기였던 것이고 그 시간 끌기가 성공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의 강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간 끌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 하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맞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 끌기는 시간 끌기인데 이 법률 집행 과정에 대한 시간 끌기가 사실은 저 사람들의 주관 심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네. 당장 체포 그 적부심을 신청한 계기가 어제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다가 지금 16일 오늘 사실 헌재 2차 변론 기일이 잡혀 있던 날이잖아요. 네. 네. 근데 요거를 연기시키고 싶었던 거야. 요 그렇죠. 적부심을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유로 해서 네. 그래가지고 요 체포 적부심 하겠다고 하면서 어제 부랴부랴 늦게 헌재에다가 연기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줬죠. 오늘은 안 먹힌 거지. 네. 그러면 저 이익 본 게 하나도 없는. 네, 계획이 다 틀어진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변호사가 우리 오늘 너무 바빴다. 두 건의 재판을 돌아다녀야 됐다. 배진한 변호사가. 그렇게 우리가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는데 결국은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헌재에서는 우리가 회의해봤는데 너네 말을 들을 이유가 없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자, 오늘 석동원 변호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변호인단이 출석해도 당사자가 안 오면 그 방어권 포기라도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구금 상태에 있고 또 더구나 대통령의 지금 경호 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한번 이 법원에라도 나오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법원에도 그만큼의 어떤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안 온 것이지 뭐 달리 이를테면 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해놓고 이 권리를 그냥 이렇게 권리에서 잠자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느냐 하면 공수처의 수사의 위법성, 또 체포영장 청구 관할 위반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도 매우 문제가 많았다. 특히 55 경비단이 그 출입을 허가한 공문을 냈었는데 처음에 그 자기네 마음대로 도장 찍어서 낸 거 아니냐. 위조된 거 위조된 아니냐, 공문서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어필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요. 관저 수색 과정에서 범한 여러 가지 잘못들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수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까지 인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과도하게 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이제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5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지금 보니까 한 몇 시간 정도 있나 한 2시간 좀 넘게 그렇게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서 지금 낸 거예요? 나는 아직 안 낸 안 낸 걸로 걸로 알고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저도. 저분이 네. 말을 제일 잘하나 봐요. 계속 저분이 근데 말하더라고요. 딱히 잘하는 것도 같지 않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이제 자기 동지로 자기 의뢰인을 몰아넣는 오히려. 스타일인 것 같은데 지금 저분 보면 이제 기자들도 그렇고 그쪽 이제 법원 출입을 하려면 선임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임을 내야죠. 근데 첫 번째 저분은 지금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인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정말 날카롭네. 직원이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신분증처럼 선임서 낼 거야라고 안 해도 그분이 가서 민원실이든 어디든 접수를 하면 될 텐데 그걸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목격자들의 목격담에 의하면 낼 거라고 들고는 다닌다는 거예요. 들고 다닌대요? 예. 근데 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변호할 마음이 있는가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예. 나는 그렇게까지는 디테일하게 몰랐는데 들고는 다닌대요. 들고는 다닌대요. 낼 거라고. 근데 뭐 때문에 안 냈지? 만약에 안 냈으면 약간 계약이 성립 안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입금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친구인데? 네. 네? 아니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입금이 안 돼서 아직 뭐 계약이 성립이 안 됐는데 여튼 이제 본인이 계속 이제 언론에 나와서 근데 이야기는 하고 저분이 싶고. 페이스북에 공고 낸 거 봤어요? 실제 아. 페이퍼워크 할 변호사를 구한다고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했거든요. 저분들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실제 페이퍼워크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일할 좀 젊은 변호사들이 필요할 것이다 말했는데 진짜로 구인 광고를 냈었어요. 네. 그리고 안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도 변호인을 우리가 같이 좀 협조해서
대주겠다 해주겠다. 했는데 일단 자기가 선임서를 안 내고 변호인들을 모으면서 예. 그럼 그 변호인들은 그냥 막말로 총알 바지처럼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안 냈으면서.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 그냥 윤석열 쪽에서는 수임료를 먼저 준 게 아니고 성공 수당으로만 약속을 한 건가. 근데 설마. 성공할 어떤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 선임서를 안 낸 거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그래요? 추측들이 됩니다. 저는 그리고 또 아까 저기 얘기하면서 경호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안 오늘 갔다. 출석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경호가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실제 구치소에서 경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 경호법상에는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를 받아야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경호도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어떤 장소인지 상황인지에 따라서 그 경호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구치소는 굉장히 안전한 곳이지 구치소에 않습니까? 대해서는 경호를 할 수가 없다는 게 그렇죠. 제가 방금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 경호처에 있는 게 아니고 구치소 안에 계시고 경호는 그 바깥에서 서 있는 현장 거예요. 바깥에서 네, 대기하고 바깥에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경호관들도 밖에서 지금 다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 대신 교정 당국에서는 적어도 너희들이 그러면 저 확인하고 싶으면 내부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라. 확인은 너희들한테 허락하겠다 해가지고 걔네가 한번 훑긴 훑었어요. 네, 네. 네, 그 정도에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에일린 K님께서 야 슈픽스 완전 멋지다 이러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우리가 이런 방송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제 변호사 합의를 안 해서 진짜 안 줘서 안 했을까요? 이건 아니겠죠. 꼬박꼬박 그 포토라인에서 자기 의뢰인 입장은 대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방송을 자꾸 타니까 저번에 원래 공천도 받고 싶어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 정치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내 얼굴을 조금 이렇게 자꾸 보여주고 싶고 방송에 내보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본인 정치에 이용하는 거죠. 네, 그런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윤석열 씨가 공천 안 줬잖아요. 그래서 매우 줬습니다. 기분 나빠해 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오히려 기회를 둘이 친해졌을까 다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천 보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보복이요? 네. 왜냐하면 공천 안 지금 준 거에 윤갑근 대해서.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네. 그 이제 정치를 하고 싶었던 분인데 공천에 실패를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끼리 싹 모여서 우리 한번 그래도 네. 석동현 씨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장은 했어요. 친구 덕에. 요 자리도 좋은 썩 나쁜 자리예요? 자리 아니에요. 이거 좀 아, 정기적인 그건 좀 자리고. 달래려고 주는 자리 네.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보통 재선이나 삼선급 의원들도 이 자리에 가면 땡큐로 가는 자리예요. 그래요? 지금 댓글에 양문석이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이 수임료 대신 공천 주세요 하셨는데 양문석 의원님이면 자수하십시오.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정말 설왕설래 계속해서 뭐 변호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자, 또 이제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과는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또 너무 빨리 나오는 거는 또 안 좋게 너무 좀 성의 없다고 생각해서 조금 시간을 끌 수도 있긴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한 서너 시간 정도 빨리 나오는 그 결정이거든요. 요거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니까 한 내일 새벽쯤에 나와죠. 그렇죠. 내일 나와줘야죠. 내일 아침 좀 되기 전에 나오는 게 정상적이겠죠. 근데 체포적부심이 그러면 인용이 돼야 되거든요. 인용이 되는 요건이 뭐냐면 체포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느냐, 위법성이 있었느냐 이런 거. 그다음에 범죄 혐의가 우리가 보기에 뚜렷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떠세요? 이 실무가로서? 저는 체포 영장, 그러니까 100% 기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체포 그래요? 적부심. 그렇게 믿어요 그분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근거를 대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 영장이 일단 발부된 게 적법하게 발부됐는가가 하나 있을 거고 집행 과정에서 이제 불법이 있었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가 될 텐데 네. 지금 온 국민이 볼 때 그
소환 요구에 불응 3번씩이나 불응을 하고 체포를 하러 갔는데 그 정말 자기가 있는 곳을 요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숨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또 1차 체포 영장도 발부가 됐고 또 2차 체포 영장까지 발부가 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이번에는 거의 몸싸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절을 지키는 경호실에서 그냥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특별히 체포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든지 뭐 불법 체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별로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거를 뭐 인용할 가능성은 없다. 기각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래 호송차 탔어야 되는데 경호처 차량으로 네, 이동했기 네. 때문에 이걸 만약에 제시를 할 거면 국민들이 해야지 본인은 좀 적반하장이 아닌가 생각군요. NC님이 노영희님 선임계라고 쓰지 마세요. 일본말 자꾸 쓰냐 그러는데 선임계가 맞는 말이에요. 설하는 말을 안 쓰죠. 우리는 선임계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요, 요즘 이제 그 부정선거 이 논란 때문에 제일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있는 선관위 원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인데요. 스픽스 단독으로 저희들이 중앙선관위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 부정선거 논란 때문에 왜 선관위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대통령도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그 의혹 해소를 위한 설명 자료를 이제 홈페이지에 좋은 자료들을 게시를 해도 기관 홈페이지다 보니까 그 방문자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 지상파 메이저 언론도 꾸준히 저희가 접촉을 했지만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잘 다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좀 이용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또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데 저 주장이 먹히는 이런 상황을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해도 그분들은 믿지를 않더라고요. 약간 신앙처럼 돼가지고 이성적으로 그 설명이 안 되는, 그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신 분들께서. 네, 자 지금 중앙선관위의 조동진 대변인 얘기는 정말 이 부정선거 이슈는 너무 황당무계하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도대체 이 논란이 줄어들지를 않고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원래는 그런 거를 사실은 좀 대응을 잘 안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은데 네.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주는 데도 없고.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게요. 네. 변호사님 이게 당장 오늘 헌법재판소 그 2차 변론기일에서 주된 그 주장이 저거였다는 거예요. 한 부정선거. 시간을 넘게 얘기했대요. 저걸로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그 부정선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엄이 필요했는데 그걸 왜 내란이라고 그러느냐. 이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저 변호인들이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국힘 의원들 다수도 저걸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저들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저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준비한 기사가 있는데 스카이 데일리인가 하는 네, 매체. 스카이 데일리. 그 매체 정말 언급하고 네. 싶지 않은데. 근데 꽤 지금 네. 한 10여 년 된 매체예요. 이게 대표적인 구구 매체인데 보시면은 단독 해가지고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 기지 압송됐다 해서 실제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주일 미군에 인계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간첩이고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팩트로 기사를 써놨어요. 지금 저기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지금 몰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부정선거 프레임에다가 친중 프레임을 엮어서 친중 프레임 끝에 민주당과 이재명 이렇게 패키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또 반중 윤석열. 네네.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트럼프와 개를 같이 하고 트럼프가 집권하면 윤석열이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금방 이런 돌아올 얘기하죠. 것이다. 네. 이 프레임을 구축하는데 대단히 저 논리가 크게 먹혀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이 관련해서 좀 오보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그 입장문도 대단히 구체적인데 이거 주요 팩트만 좀 소개해드리면 이게 하도 이거 관련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믿고 하니까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게 바로 저 이유거든요. 그래서 실제 99명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99명. 그 당시에 연수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선거연수원에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이게 교육 과정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때 강사 포함해서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 96명 요게 이제 저렇게 넘어가서 99명이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내로 진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중앙선관위가 예전 같으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기사니까 그냥 무시했을 텐데. 네, 근데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냈어요.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정말로 공식적으로 냈고 저희도 이 팩트를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 해가지고 민주당에서도 계속 체크를 했었거든요. 네. 정말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개의 자료를 내가지고 이건 팩트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논평을 따박따박 이렇게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아까 이 논거를 1시간 정도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저도 그게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측의 선관위 사실조회를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야기를 했으면 그 사실조회를 채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 한번 물어보자라는 것을 채택해 줬나 봐요. 와. 정말로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정말 탄핵 심판이든 아니면 형사 재판이든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면 재판부에서 다 들어줄 게 아니라 적절히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것도 한심하긴 하지만 설령 부정선거를 했다 한들 그게 계엄의 사유가 되지 않잖아요. 부정선거를 했으면 이거는 수사를 해야지 계엄의 사유가 그렇죠. 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수백 번 수사를 했는데 다 무죄가 나왔거든요. 무죄가 나왔는데 윤석열 혼자서만 이거 다 잘못됐다 이러면서 자기 망상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재판부에서 계속 들어줘서는 안 된다. 적당히 잘라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측에서 정말 헛소리인 게 뭐냐면 선관위 서버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을 이제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전산 시스템의 비밀번호가 1, 2, 3, 4, 5인데 이게 조잡하기도 하고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결번호로 1, 2, 3, 4, 5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번호라는 뜻이래요. 그때 그렇게 주장했는데 네. 선관위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당신들이 와가지고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이거 한번 열어보라 그래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1, 2, 3, 4, 5 쉽게 그냥 그 순간에 해준 자료이지 실제 그 번호가 아니었다 말해줬는데 그렇죠. 못 알아들었다는 못 알아듣고 근데 1, 2, 3, 4, 5를 쓴다는 그 중국 중앙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명이 나온 게 119 같은 중국에서 왜 국가 표준 전화번호로 민원 신고받고 네. 그 해결해주는 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니까 기자님 집 비밀번호하고 저희 집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가 똑같으면 누군가 우리 집을 도둑 맞을 목적으로 번호를 똑같이 만들었다는 그런 주장이랑 너무 같아서 이걸 너무 절박하게 이 주장을 하니까 그럼 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선관위 가가지고 자꾸 이거를 들여다보겠다고 비밀번호를 풀으라 그러니까 네. 그걸 한번 알려주면 다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건 알려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로 이제 말도 안 되는 번호를 그냥 쉽게 그냥 한번 쫙 보여주는 거 네네. 이 뿐이었는데 이 그죠. 사람들은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실 이사 갈 때 집 비밀번호 1111로 바꿔놓고 가잖아요. 약간 네. 그런 아, 건데. 그렇게 해요? 난 그냥 놔두고 근데 가는데. 이게 사실은 이 대응을 좀 우리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냥 저 사람들 우리가 또라이들이 그냥 막 이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정교하고 구조화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헌재에서도 1시간 넘게 그 얘기만 계속했잖아요. 주요 변론 포인트로 이걸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오늘 김용 의원이 이제 첫 그 준비기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용 의원도 판사가 그만하라고 하는데 계속 이 맞아.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아이고, 때문에 정말. 그래서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취지의 포고령을 쓴 거다. 라면서 주요 변론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수사 과정에서 보면 검찰이 김용 의원을 세게 묶어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아주 수세적으로 수사하고 있거든요. 특히 검찰과 국정원이 올 테니 대충 하라. 이거 선관위 서버 관련해서 맞아요. 검찰이 등장하는데 왜 검찰이 등장하는지를 오늘 추미애 의원이 중요한 내용을 제기했어요. 아니, 왜 그랬대요? 근데 이거 보도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검찰이랑 이게 짰대요?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검찰이 와서 알아서 할 테니까 검찰 협조해라는 말이 대검
그 포렌식 센터 직원이 오니까 걔들이 할 거야라는 말 정도로 그렇게 쉽게 알아들었거든요. 알아들었는데 그냥 그게 아닌 그게 거야. 아니야. 그럼 지금 보면 12월에 저 부정선거 주장 세력들이 노태학 선관위장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 검찰에서 입건이 된 거야.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갔냐면 안양지청으로 갔어요. 그래서 안양에서 그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치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안양 나와바리가 그 선관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얘들을 주리를 틀 거다. 우리는 고문할 건데 고문해서 진술 맞춰놓으면 진술 조서를 검찰이 받을 거다. 이런 역할 분담이 사전에 돼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내용을 추미애 의원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게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이 안양지청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어요. 네, 포기한 거야, 지네가. 일단 없앤 거야. 일단 나와바리와 주리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진짜 그 말씀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네요. 그리고 나서 네. 실제로 김용현이 좀 부정선거 규탄하기 위해서 계엄을 감행했던 했다고 주장하죠. 그 네. 김용현이 불려 들어오는 과정에서 심우정이 먼저 컨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이 네, 민정에서 얘기 듣고 그리고 나서 서울중앙지검 그 옛날 공안부장한테 네. 공공안전부장인가 요즘은 네네. 그쪽에다가 전화번호 토스해가지고 김용현이랑 통화해서 김용현 불러들인 것도 심우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너무나 냄새가 나잖아. 조기에 이 진화하려고 했던 검찰의 노력. 의원님 뭐 들으신 거 없으세요? 뭐 제가 따로 들은 것보다 저는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는 게 사실 의원 출신들도 부정선거에 가담하고 있잖아요. 그 자기네들이 당선된 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들도 선거 내용들을 다 봤을 것이고 네. 뭐 재선 3선했던 사람들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니까 분명히 그 선거 시스템을 알 거거든요. 각 선관위에서 나와서 그리고 심지어 개표할 때는 잘 개표되고 있는지 수명을 보내요. 몇 명 보내가지고 참관인들 군데군데 배치돼가지고 똑바로 되고 있는지 마지막에 검표해서 돌려주는지 이것까지 다 본단 말이죠. 근데 그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조차 부정선거에 대해서 증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고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법원도 안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법원 안 믿고 있잖아요. 애초에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에요 지금도. 대법관이 기관장으로 있고 그것을 공정하게 이끌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판사 지위에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조차 못 믿고 그를 체포하려고 했던 이 계엄에 대해서 정말로 황당합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지난번에 그 선관위원장 나와서 지적을 한번 받았어요. 윤석열의 친구면서 왜 부정선거 그 극우 유튜브를 보고 부정선거 의심을 심각하게 하고 있을 때 왜 이건 부정이 일어날 수 없는지를 설득을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네, 샤하라님께서 와 이렇게 큰 돈을 보내주셨는데 네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호 기자님 건강 잘 챙기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새벽마다 핸폰 안 봐서 꿀잠 잡니다. 파이팅. 네. 이상호 기자님을 특별히 꼭 찍어가지고 사모님 아니죠? 친척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지금 선관위가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자들은 그럼 대한민국 시스템을 안 믿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앞으로 치러지는 모든 선거가 다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본인도 선거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선거로 뽑혀가지고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일 잘한다라고 평가를 해도 되는데 본인이 이 사법 시스템을 다 무력화시키고 다 하는 망가뜨리고 모습들 있어 지금. 이 정말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이재명 자체가 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측의 주장이 이 선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가 대북송금으로 그러니까 800억을 문제가 된 쌍방울에서 관리한다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뿌리를 근데 뽑으면 이분은 좋겠습니다.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 다 미워하나 봐. 그때 조국 대표도 엄청나게 그렇죠. 라이벌리 생각해가지고 막 그때 그랬다는 거고. 그러니까 조국 얼마나 대표는 진짜- 라이벌이라고 생각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안 이쪽은 하죠. 전혀 자기 신경 혼자. 안 네. 쓰는데. 안 하죠, 안 근데 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자기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막 좀 그러고 나중에 욕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미워한다고 내가 따로 얘기를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오죽하면은 왜 우리 당에서는 나를 이렇게 옹호를 안 하냐. 민주당은 조국 뭉쳐가지고 대표를 이렇게 하는데. 감싸고 돌았는데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 피해 망상이 좀 심하고 피해 의식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부정선거 얘기할 때마다 아니 그럼 당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선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데잖아요. 내가 원래 훨씬 큰 표 차이를 이겼었는데 네. 0.73밖에 내가 안 이긴 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 데잖아요. 네. 그거가 도대체 뭐냐고. 왜 본인이 큰 표 차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명태균이 버릇을 나쁘게 한 거 아닐까요? 계속 명태균 높여서 보는 때문이다. 거죠. 에이 나쁜 명태균. 그리고 하나 좀 사족을 달자면 네.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오래전부터 저들은 믿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일종의 자기들의 동료 의식을 확인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가치로. 맞아요. 그거 아니면 또 사실 자기네들이 묶일 만한 이 끈끈한 이게 없는 걸 그렇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것 봤을 같습니다. 때는 좀 바보들의 진짜 이상한 밀교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렇게 해서 동료 의식을 계속 공범 의식을 축적한 것 같고 그런 네. 점에서 23년 7월에 우리가 대단히 의심스럽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자기 베스트 프렌드 김용빈을 앉혔거든요. 이때부터도 무슨 뭐 포석하에 진행이 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김용빈이 내란 과정에서 아무런 연락도 안 받았을까? 아 근데 솔직히 저는 김영빈 부장을 잘 아는데요. 네. 이 김영빈 부장이 지금 엄청나게 윤석열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자긴 얘기하세요. 저는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과거부터 부정선거론자들이 많았었잖아요. 황교안 황교안. 권한대행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본인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쉬쉬했어요. 근데 이 부정선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 나서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이상한 기사 내용들을 보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죠. 저는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 말을 내가 못 믿겠는데. 진짜예요. 네. 그냥 이 사실상 트럼프 같은 경우도 네.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결국 국회를 무력화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상자까지 내면서 그렇죠. 네. 트럼프와 자기들을 지금 일치시키는 그런 연상작용이 저들 지지자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맞습니다. 최창영님, 강미정 대변인이 미인인 거 아니까 이제 그만 올리세요. 이분 아까부터 계속 고배를 강미정 대변인이 너무 미인입니다. 저 이상형입니다. 이게 너무 올리잖아요. 지금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맞습니다. 이해했어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본인에게 전달해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본인이 여기서 감사하다 그래요. 지금. 자,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내란 사태 첫 재판 시작이었는데요.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핵심 인물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차 구축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죠. 자, 김용현 측 변호사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거는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김 장관의 입장은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치 활동이 국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국회 권능을 매개로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정치 활동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잘못했으면 게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뭐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하상 변호사가 지금 그 포고령 관련해가지고 김용현 측의 의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윤석열 씨 측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거짓말하고 있냐, 누가 잘못 뺏겼냐, 내가 언제 잘못 뺏겼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웃기죠. 있는데 잠깐 그 전에 이거 하나 꼭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패널이 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꼭 붙이니까 화내고 계시는데 전용기 의원님은 의원님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은 그런 거에 아무리 안 붙이고 싶다고 해서 안 붙이면 안 됩니다. 변명 한번 해보세요. 최소한의 예우는 해야죠. 그래도 그럼요.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이니까. 네, 그럼요. 그거까지는 하고 저도 분노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망쳐놨는데 네. 하지만
최소한의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두사님에게 한 말이에요. 메두사님, 전용기 계속 대통령이라 호칭 쓰면 다음 글보다 쌍욕 나간다. 이러셨는데 좀만 참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대신 저희가 밸런스를 맞춰드릴게요. 그렇죠. 저는 멧돼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이 그렇긴 하지만 나 너무 진행 잘하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너무 잘하세요. 네, 너무 잘하세요. 밸런스가 네, 어떻게 네, 이렇게.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이하상 변호사 측의 얘기가 정확히 뭔지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누가 제일 정리 잘하시나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기자가 저밖에 없으니까. 네. 저는 이거 대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난리 정면 났죠. 충돌. 네. 서로 싸우고 난리 났어요. 공범들끼리 이제 네. 진흙탕 그렇죠. 싸움을 시작하는 이러니까 겁니다. 윤석열 측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기를 바로 그거예요. 소망한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는 대목인데 네. 뭐냐면 일단은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계엄 포고령 1호가 이제 헌재에서 4가지, 5가지 쟁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쟁점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대응을 잘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 그거 40년 전에 그러니까 말이지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 가지고 있을 당시에 예문을 제가 김용희가 잘못 뺏겨온 거야. 잘못 뺏겼다. 잘못 뺏긴 거야. 네. 와 이거 너무 똑같아. 싱크로율이 네, 한 80%인데.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내가 조리들 하면서 해봐요. 이 포고령 부주의였어 부주의. 그리고 포고령 이 표현이 미숙했어 이러면서 김용현한테 다 엎어 씌운 거야. 네. 그랬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김용현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네. 이게 검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 변한 거 없고요. 요거 부정선거 관련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 활동을 금하기 위해서 불가피했습니다. 라며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요거는 오늘 대변인이 한 말이고 변호사가 며칠 전에 김용현이 직접 한 말도 있어.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이 국민들의 불편을 통행금지. 원래는 마지막 항에 통행금지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직접 지우셨다. 그러니까 1번 내용 국회 해산을 보지 않고 어떻게 마지막 거를 지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쵸. 김용현과 변호사 둘 다 본격적으로 자기들 살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과 부딪히는 국면이다. 김영현 씨 측은 매우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죠. 사실은 윤석열을 좀 해주려고 네. 옹호해주려고 통행금지라는 말도 뺐고 네. 내가 넣었는데 대통령은 국민 너네를 위해서 이걸 빼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줬는데 자기를 바보로 만들고 그거 엄청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야간금 통행금지를 뺐다. 네. 네. 그걸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야 네가 잘못 뺏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뺏겼는데 전공의 차단 얘기가 들어갈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네.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상한 말을 자꾸 하면서 말을 꼬이는데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은 결국은 남 탓으로 돌리니까 그렇죠. 김영현 지금 화가 나겠죠. 저는 이게 이번 내란 수사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네. 네, 공범들끼리 이제 진흙탕 싸움이 시작이 될 것이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은 이거 정당한 계엄이었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윤석열은 나는 모르겠고 제가 잘못했다라고 이거는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꼬리라고 하기에는 김용현이 너무 몸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통 자르기를 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그렇죠. 머리니까 자기 네. 머리고 이제 몸통을 다 잘라버린 네. 건데 앞으로 그 윤석열의 이제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비겁한 사람인 거죠. 앞으로 맞습니다. 모든 거에 있어서 나는 그렇게 지시 안 했는데 최상목이 알아서 했고 전부 다 제 탓이야. 장관이 그렇게 알아서 했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정진석, 또 추경호 막 나올 겁니다. 자기 맞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상민도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이상민도 나올 겁니다. 친한파들끼리 난리 났어요. 대변인님께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고래에서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지금 진술해놓으면 나중에 묶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는 자기의 그 대통령의 권위로서 얘들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지. 법정에서 이제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 때, 야,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임마. 네가 그 쓴 거 아니야. 해서 윽박질러 가지고 경노하면서 재판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못 참을 것이다. 그분은 그렇죠.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거죠. 지금부터 말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바뀌었어요. 계속 제가 아까 바뀌었어. 전에 그 방어권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다 썼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했던 그렇죠. 것이 국회에 나와서 실제로 뭐 사령관들이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 전화 받고 국회 들어가라고 했다.
끌어내라고 했다. 4일 1조 끌어내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국회 들어가자라고 시킨 적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상 진술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아무리 묵비권을 한 사람들 본인의 방어권 이미 다 쓰셨고 지금 말 안 맞는 이런 것들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렇죠. 앞으로 더 나온다는 얘기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여야 특검법 때문에 신경전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두고 여당하고 협상을 하기로 했었지만은 17일 자정을 시한으로 결국은 니네 이거 해결 안 하면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지금 이랬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됩니까? 내일 아마 본회의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의원총회는 1시 반에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오전 중에 협의가 되면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발의할 네. 그 특검법이 얼마나 내용이 있는지 를 봐야 되는데 황당무계한 법안 가지고 오면 그것 때문에 또 시간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공지가 됐냐면 네. 내일 안 끝날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대기하셔라. 아. 사실 이 정도의 느낌으로도 그렇군요. 내려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에게 내일 오전 11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해서 합의가 될 때까지 협상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협상할 때가 났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솔직히. 박찬대 원내대표님은 너무 이렇게 참을성과 인내심이 많은 무슨 성불을 하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너무 내가 보기 좀 답답하리만치. 그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실 진짜 특검을 빨리 통과시켜야 이 수사권 논란 그리고 그것 때문에요? 윤석열 측에서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배변들을 부술 수 근데 있다고 엉터리 보는 것 같아요. 특검법을 통과시켜내면 그게 두고두고 발목을 잡아요. 하지만 엉터리 특검법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게 단호합니다.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런 건 받을 생각 없고 네. 당신들이 실제로 이 계엄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면 정상적인 특검법을 가지고 와라 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한 그래야죠. 것이고 황당한 특검법이라고 얘기했던 것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누더기 법을 가지고 오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죠. 네. 흰백무라님께서 양보하지 마세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이러셨는데 우리 막 화장품도 피부에 양보해서 이런 거 하잖아. 하지 말라고. 양보하지 말라고. 양보하지 마시라고요. 양보가 불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네. 그 12.3 계엄을 우리 전 국민이 받고 전 국민이 그럼요. 지금 며칠을 잠을 못 속상해 잤습니다. 죽겠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는 이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의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너무나 괴롭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자책하면서 정치가 뭔지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독이 든 성배를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그런 심정입니다. 부디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을 깊이 살피셔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친구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친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눈물 흘리시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지 그거 제가 꼭 묻고 싶습니다. 저건 진짜 버리겠다는 결기예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남녀가 헤어질 때 내가 넌 진짜 싫고 어떻게- 마음에 아니, 안 잠깐만.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도 꼭 그렇게 예, 그래서 똑같이 예를 네가 들어서. 너무 싫어서 나는 너랑 헤어질 거라고 말하지 않고 아, 사랑하니까 너를 보내준다. 난 사랑하니까 그들은 절대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해봤어요, 전은기 의원님? 그렇지 사랑하니까?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버리는 거예요. 아, 저건 버리는 수예요? 그러니까 눈물도 흘리고? 네, 맞습니다. 아니면 욕을 먹으니까. 아, 너 그렇게 40년직인데 돕지 않고
잘했어야지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렇군요. 눈물 쇼를 한 것 같습니다. 뷰티 3737님 드라마 부분 연기 대상이다. 네, 저도 여러분들께 제가 꼭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미정 대변인과 이지은님 중에 누가 더 예쁘냐 이거 가지고 게시판에서 시끄럽게 둘이 싸운 거 내가 봤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분들이 예쁘긴 하지만 얼굴이 작아서 더 예뻐 보이는 게 있어요. 네, 얼굴이 작아서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전용기 의원님도 얼굴이 작아서 특히 더 좀 덕보는 게 있어요. 이상호 기자와 저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냥 중후하게 있어요. 아, 저는 왜 또 끼어요? 그러니까요. 본인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 나 같은데. 혼자 죽을 순 없다. 나보고 우피골드 먹으라고 쓴 사람도 있어요. 어이없게? 아니다, 농담이고. 아니 있긴 있었는데 찾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는데 어젯밤에 정말 오랜만에 갑자기 잠 잘 잤다 이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다들 네. 잘 주무셨죠? 저도 네.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는데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더 잘 될 거다. 이런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는 더 숙면을 더 잘 취하게 될 것이다. 특히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결과가 나와 있을 것이다. 기각? 그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하시면 또 못 주무십니다. 아 그럴까요? 왜냐면 나왔나? 아 진짜 그러네. 그렇죠. 네. 그럼 오늘만 자지 마요. 앞으로 계속 잘 거니까 오늘은 조금 띄엄띄엄 주무시기 바라고요. 아니 어떻게 구치소 간 첫날 불 끄니까 바로 코를 골아요. 야 진짜 우리는 얼마나 여태까지. 잠깐만 그 얘기는 어떻게 이렇게 그 얘기 좀 정확히 좀 한번 해줘봐요. 아니 구치소에서 교정 당국에서 이제 당연히 그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저녁밥 잘 차려 먹고 이제 열선 바닥에 따뜻하니까 소독을 했는데 바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남에 대한 배려심이랑 뭐 최소한의 그 공감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영상 보셨잖아요. 잡혀 나오기 전에 영상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겠냐고요. 그러면서 실룩실룩 하잖아요. 와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본인도 힘들겠죠. 샌드위치 10개 만들고 나오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밖에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체포되는 새벽에.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 다른 내용을 다 차치하더라도 언론이 조금 더 변화해야 된다고 보는 게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다 무력화시키고 본인이 결국에는 체포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안 하려고 하다가 체포가 된 것이고 심지어 모든 평가가 대통령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최고 권력자가 법을 저렇게 어길 수 있냐 이런 평가를 받는데 대통령이 나올 때 마지막에 토리 한번 봐야지, 아내 한번 보고 가야지 이런 기사를 어떻게 이렇게 미화해서 쓸 수가 있나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더 비판하고 빨리 그 체포영장을 방어하지 못한 방어하려고 했던 그것에 대한 질타가 있어야지. 그렇죠. 질책을 해야죠. 이런 그 미화적 기사를 보고 굉장히 황당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보태고 싶은 게 지금 우리는 혹시라도 유혈 사태 있을까봐 되게 걱정했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했죠. 그때 젊은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괜히 다칠까봐 걱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그 경호처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날 새벽까지 김성훈이가 계속 뛰어다니면서 한 번 더 좀 막아달라 라면서 독려했다는 거예요. 인간방패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건 유혈 사태예요. 근데 김성훈 이미 진리를 잃어버린 김성훈과 지도부가 안 먹혀서 다행히 이제 무혈 체포가 이루어진 것인데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한 거 아니야. 자기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순순히 출석에 응한다라고 했는데 그 출석에 응한 게 아니잖아요. 유혈 영장이 사태, 집행이 된 거죠. 유혈 사태 조장에 실패해서 그렇죠. 네. 그 경호처에서 지금 SOS가 계속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실제로 김성훈이랑 이강우가 여전히 지금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계속 보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 추가로 직위해제가 되고 있다고. 김성훈은 체포영장 나왔는데 체포 아직도 안 됐어요. 윤석열이 봐달라고 해서 일단 지금 홀드하고 있다는데. 아니 그 빨리 체포를 해야지. 너무 말도 안 돼. 공수처가 윤석열 얘기를 왜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왜 있어요? 말이 돼요?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게 원래 내일 10시에 경호처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질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취소됐어요. 왜요?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막길래 증인으로 부장급 경호관들까지 다 불렀어요. 누가 도대체 시켰느냐. 증인 신청 다 해놓고 내일 질문이 들어가는데 어저께 체포가 되면서
오늘 그래도 질문은 해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내부에서는 심각하게 왕따라든지 누구 남 탓, 나가면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난무하다는 거야. 나가면 안 되니까가 아니고 본인들 내부에서 조금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화기를 챙기면 안 된다고 해서 네. 여러 가지 이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라고 의견을 냈던 네. 사람들이 실제로 내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어머. 그래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판단을 했을 때 저 괜히 불러가지고 또 그 내부에서 또 본인들은 곤욕을 치르면 안 된다. 그렇죠. 아무리 뭐 칸막이를 치고 해도 말투만 들어도 그 알지, 동료들은 다 알지. 알잖아요. 자기네는 그래서 알죠. 혹시나 모를 그 압박과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취소하는 게 낫겠다 해서 취소를 했거든요. 와, 그래도 너무 배려적이다. 운영이가. 근데 사실 저는 비공개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 경호처는 지금 아직도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참 가네.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인 거죠, 경호처는. 참, 정말 경호처 여러분들 정말 사람 진짜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뭐가 대한민국 위한 일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경호처가 지금 이러는 거는 자기는 아직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또 내부적으로 또 갈등이 사실은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씨는 마음이 편해서 쿨쿨 잤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있는 그분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승철 님이 윤석열 씨가 구치소에서 그냥 불 끄자마자 잤다는 소리를 듣고 지도 마음이 편한가 보네요. 이렇게. 정말 속없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오늘 또 훌륭한 역전의 용사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우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TV 있으십니까? 전용기 TV가 있습니다. 전용기 TV가 있답니다, 여러분. 네. 전용기 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몇 분이죠? 지난번에 엄청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네. 13,000명 정도. 이야, 좀 더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때 진짜 한 4,5,000명 들어오신 것 같아요. 10,000명 이상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계환 대표가 잘하는 게 그런 거예요. 동료. 나오는 네. 이렇게 패널분들과 의원님들의 TV를. 근데 제 댓글이 지금 안 좋을 겁니다. 왜냐면 왜? 좌표 찍혀가지고 굉장히 제 SNS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까지는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이 막 분노해서 연락이 알려주는군요. 와요. 왜냐면 카톡 와서 네. 왜 이렇게 SNS 댓글들이 이 모양이냐. 그래서 좌표 찍혀서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천사의 마음으로 선풀다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기듯이 그럼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달려가가지고 이걸 도와줘야 되고 오히려 우리들이 더 많은 댓글을 댓글을 달아줘야 달아서 됩니다. 덮어야 이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덮어야 밀어내기. 됩니다. 밀어내기. 덮어야 됩니다. 네. 저는 못 갑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가요. 나는 좀 그런 거 잘 못하더라고. 여러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네. 전용기 TV. 네. 이름이 전용기 TV 딱 전용기 TV 치면 나오시면 나오죠. 네. 많은 분들 우리 PD님 여기다 한번 링크 같은 거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지은 TV도 있습니다. 이젠 TV를 많이 도와주세요. 이젠 TV 살립시다. 네. 저희 이번에 체포조로 그 네네. 윤석열 체포될 때까지 실시간 상황 설명과 네네. 넘어갈 어떤 방법들 또 네. 많이 방송에서 헬리콥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시끄럽게 맞아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저분이. 수색견을 풀어야 된다. 수색견을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전국의 수색견 마리수까지 다 알고 맞아요, 계셔서 맞아요. 마리수까지 알았어요? 마리수까지 발표. 29명입니다. 명이래. 말이. 와, 대단하다. 네, 네. 꿈꾸는 농부 헬레나님께서 구독 완료했습니다. 이랬고요. 오케이님께서 전 의원님 응원합니다. 뷰티3737님 전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러셨고요. 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네. 계속해서 응원해주세요. 대통령이란 얘기만 안 하면 더 응원할 텐데. 그럼요. 아까 마지막에 대통령 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윤석열 측에서 이렇게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측이니까. 측이니까. 네. 여러분 다 이해를 해주세요.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이 사회적 신분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조국혁신당 대변인 조국혁신당 TV 조국혁신당 TV도 네. 구독 좋아요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스픽스나 먼저 누르시고 그렇죠. 스픽스도 눌러주시고. 그래 고발뉴스도 좋아요 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너무 바빠요 우리 네. 시청자들이. 하여튼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